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8월 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68.41포인트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 진정 속에 저가 매수, 지속 유입에 개인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206억 순매도, 기관은 306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748.54포인트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3,537억 순매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매도, 기관은 1,25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376.85 0.08%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은행 BOJ의 부총재 발언에 대해 외나 약세에 연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들을 보면 오늘은 코로나19 관련주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확산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엑세스바이오 상한가, 미코바이오메드, 유틸렉스, SD바이오센서, 랩지노믹스, PCL, 메가이CS, 국전약품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으면서 또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2,000개 우리나라 200병상 이상 2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최근 4주간 5.1배로 증가를 했고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도 전주 대비 62% 증가하면서 5,850개를 기록했습니다. 보름 전인 7월 14일부터 20일 한 주간 1249개가 판매됐던 것에 비해서 368% 급증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 에누리에 따르면 네피젠 코로나 진단키트 2개 한 박스 가격이 3개월 전만 해도 1,300원대였지만 현재는 7,400원대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파리올림픽 선수 최소 40명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을 판정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백일해와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등이 감염병들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의 경우도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있고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지난 6월 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 금리 인하 전망 속에 신약 개발 성과와 실적 성장 기대감에 셀트리온 제약, 대웅제약, 보령,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오늘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HL161 중증근 무력증 3상 환자 등록 완료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은 뚜렷한 호재, 악재가 부재함에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현금 창출력이 부재하나 미래의 수익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현가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 산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 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중장기 방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한 증권사에서는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높은 금리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9월과 10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번 8월 내로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이제 유한양행, 오스코트에게 렉나자는 국내 기업들의 신약 기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섹터 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실적 또한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의 각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센트리온은 이날 2분기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66.94%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38% 마이너스,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8%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또 처음으로 분기 매출은 8천억대를 돌파를 했고 또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선전 그리고 후속 제품들의 고른 매출 증가로 실적이 상승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예상됐던 대로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 원가율 상승과 무형자산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8단짜리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보도 소식이 나오고,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트, YC, FSD, 제우스, 유진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 KC텍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5세대 코데오포 메모리 HBM3E 8단 납품하기 위한 콜텍스트 품질 검증 통과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고 4분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지고 있고, 다만 5세대 HBM 가운데 HBM3E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측은 이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또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도 고객사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며 HBM3 8단도 콜테스트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또 미국 증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가도 분석 속에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해 석유 가스장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했었는데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한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 관련 물리 검증 단계 돌입 소식에 화성밸브, DK락, 하이스틸, 대동스틸, SK오션플랜트, 한선 엔지니어링 등 남북로 가스관, 피팅, 밸브, 조선기자재, 그리고 SI 리소스,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등 자원개발, 그리고 셀가스 관련 종목들, 넥스틸, DS제강, 대우 특수강 등 철강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면서 또 차익 실현 일부 나오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866-1 광구 북부 지역 대왕고래-1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고, 물리 검증이 이제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전 석유 부존 여부와 자원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정부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외국계 기업과 물리 검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대한고래 프로젝트 최소 탐사 자원량은 35억 배럴로, 이는 이제 실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 35억 배럴 이상 활용률이 90%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대 탐사 자원량이 140억 배럴, 이상률 확률이 10% 이상이며 50% 확률에 해당하는 최적 탐사 자원량은 74억 배럴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연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므로 석유공사 측이 시추 작업 중에 물리 검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추 비용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석유 부전 여부를 확인하고 석유가 존재할 경우 그 매장량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팡 종합물류 종목들이, 쿠팡이 이제 분기 매출이 첫 10조 원 돌파 소식에 쿠팡 관련주와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었는데, KCTC, STS, 그린노지스, 동방, 유성테니스 등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쿠팡의 모기업 쿠팡 INC가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73억 2,300만 달러, 10조 357억,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부터 정사로부터 이 과징금 추정치가 한 1억 2,100만 달러, 1,630원 건, 그리고 명품 플랫폼 팟패치 손실로 2분기 영업 손실이 342억 원, 2,500만 달러를 기록해서 8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Q10 계열 티몬 IMF 대규모 정산, 환불 지원 사태에 연관된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상장세가 가파르다는 것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김범석 의장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로켓크로스, FLC를 포함한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가 전체 사업의 성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이 75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 개시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 주택 관련 종목들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SY스틸렉, 현대에버다임, 다스코, 동일고모벨트, 데모, 히림, 코론글로벌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 주택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안정화의 재건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을 본격 개시하기로 했는데,
유럽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이 보도자료에서 전체 500억 유로 약 75조 원 가운데 42억 유로 약 6조 원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금으로 불리는 이번 금융지원 패키지가 2027년까지 3년간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현대를 돕고 연금, 급여 지급,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에어로봇 로봇 대량 생산 등 생산한다는 소식에 이제 로봇 관련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KNLR 시스템, 해성 에어로 로비스티스, STP 시스템즈, 로보스타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에어로봇 로봇인 엑스볼 숄더를 수천 대 생산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2019년 전단 조직을 설립한 후에 테스트용이 아닌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엑스볼 숄더는 작업자의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고 이 부상 위험을 낮추는 로봇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작업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배달, 안내, 촬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트형 로봇 모베드를 내년 4분기에 양산하기로 했고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 여러 기업 간 거래, B2B 고객사와 접촉 계획, 공급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전력망에 22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소식에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도 일부 종목이 상승하였습니다. 재롱산업, HD현대 일렉트릭, 산일전기, 처전기전 등 일부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전력망에 22억 달러, 약 3조 260억 규모의 투자 계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가 기상이변으로 전력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비용을 절감해서 전력 부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용량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고 해당 자금은 미국 전역 18개 주에 걸쳐 8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업도 경기 확장 국면 장기화 전망 소식이 조선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하나오션, HD한국정선해양,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 종목들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조선 경기 확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상은 양적인 확장 없이 성과를 높여가면서 만들어낸 호경기이며 이 성과는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하고 장기간 우상향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